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8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그 당시에는 백현동 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8월 20일 수원지검에 이번에는 출석을 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차례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검찰 출석 직전에 얘기한 바가 있었죠. 들어보시죠.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무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스케줄은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러했습니다. 성남FC 건으로 1차례, 대장동 건으로 2차례, 백현동 건으로 1차례, 대북 송금 건으로 1차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토탈 합하면 5차례 소환 조사. 조금 더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볼까요? 이렇습니다. 백현동 건으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7일 날 조사를 받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 이것이 그제였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죠. 피의자로 전환이 된 지 하루 만에 어제 23일 날 검찰이 이 대표님 조사 좀 받으시지요. 소환을 통보했다. 그리고 30일 날 이제 소환이 예정이 돼 있고 예정일 하루 전에는 29일에는 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열립니다. 이화영 씨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의혹 피의자로 전환이 된 지 하루 만에 소환이 통보된 것이고 백현동 건으로 조사를 받은 지 13일 만에 대북 송금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큰 틀에서 이해들이 되셨을 겁니다. 자, 서정옥 변호사님,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요. 일관되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 기다리지 말고 네. 바로 이제 그 소환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역시 이제 검찰도 이화영 재판과 무관하게 소환 통보를 했고요. 검찰도 이른바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그렇죠. 어허. 저는 이제 이게 3가지 점에 타당한 게요. 첫째는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측에서 고의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박찬대 최고 노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고의로 변호사를 해임한다든지 또는 이 김영태 변호사 온다든지 고의로 지연하는데 여기 검찰이 기다릴 필요 없다. 허허. 이게 첫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2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에요. 뇌물은 줬다는 사람이 진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다. 예. 따라서 저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로도 충분히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게 2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요. 이미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 차례 진술했고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두지만 인정했습니다. 진술 변화를. 예. 이 정도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의로 재판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검찰이 놀아나서 이게 지연할 이유가 없죠. 저는 빨리 이게 소환해서 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주장했고 역시 검찰도 그 이화영 재판과 관계없이 물론 이게 수요일로 잡혔지만 예. 화요일 날 이화영
재판을 재판. 뭐 보고 이화영 부지사가 한 번 더 자백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이게 자백하든 부인하든 관계없이 저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장 청구까지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 오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30일 날 수원지검에 나와서 조사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통보를 하자 이재명 대표는 너 그냥 바로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검찰에 갈 테니까 조사 진행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제 그런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어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술을 드러낸 것입니다.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저녁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번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어서 잠깐 보고 가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검찰이 어제 30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조사 받으시지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안 돼요, 안 돼. 오늘 그냥 내가 오전에 갈 테니까 조사 진행합시다. 검찰이 거부했어요. 오셔도 조사 안 돼요. 일정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부를 때 오시지요. 이재명 대표 측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마술을 드러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아마도 예상컨대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나름의 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행동의 일환이라고 봤고요. 전 오히려 이 검찰에서 24일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표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이 사실상 결정적 한 방이 지금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지사의 재판이 지금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재판 다음 날로 소환 조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이 뭐 김성태 전 회장이라던가 뭐 그 무수한 압수수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확보한 것처럼 밖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결정적 한 방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화영 지사의 재판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낸 채로 그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려고 했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검찰이 지금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를 마치 야당 대표의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날짜의 조율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당장 내일 가겠다라는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 차장님. 네, 근데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가까이 공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전이 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에서는 김성태 전 그 쌍방울 회장에게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을 했고 요청해서 300만 불이 북한에 간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 진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유무죄가 다퉈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재판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엊그제 22일 날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런 보고를 받았고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보낸 사람이 그런 부탁을 받아서 돈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매개자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닙니까?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29일 재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허. 만약 그날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그 범죄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서 보낸 김성태 전 회장과 그걸 부탁하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이 있다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지금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30일 날 조사 받으시지요 했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오늘 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내일 가겠다고 했으니 오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사는 성사가 안 됐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소풍 가십니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표 한 명이 소환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표 조금 쑥스럽지 않을까요? 또 이제 송영길 대표 흉내냅니까? 송영길 대표가 써먹던 수법이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송영길 대표 갔는데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직접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 흉내내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일전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두 차례 일방 출석한 것을 꼬집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권 의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법조인이시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 일과 다르게 내가 그냥 언제 나가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시점을 정해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이런 게 늘상 있는 일입니까?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상황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장동, 위례, 성남 FC 사건 또 지금 쌍방울까지 몇 년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고 뭐 민주당에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대선 이후에 하루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꼴로요? 예, 건수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4번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수없이 했고 지금 뭐 박채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계속 공언해 왔습니다. 특히 이 쌍방울 사건에서도요. 2021년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됐다가 그 사건은 없어지고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쌍방울의 그 자본시장법 횡령 배임 사건이 이제 주로 수사가 됐죠. 그 사이에 충분히 진술, 압수수색, 물증 확보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진작에 소환해서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이 소환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백현동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영장 청구 때문에 사건을 검찰 측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는 각 그 검찰청의 수사 일정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 30일로 일정을 맞추고 있다는 건 이화영 전 의원의 이 진술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수사 일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이재명 대표 요구가 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요구도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볼까요? 법 앞에는 만인이 같다,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번 이 케이스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 최고위원도 이게 뭐 당당한 자세다 내일 나가는 게 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소환 당했을 때 다음 주에 내가 방송 패널이 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난 오늘밖에 내일밖에 못 나간다. 예. 이러면 이게 검사가 엄청나게 화내거나 황당해서 웃을 겁니다. 허허. 아니 방송 패널이 중요해? 수사받으러 놓으라면 나와야지. 예.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당무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 피의자로 이게 죄졌으면 조사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당무를 안 보더라도. 근데 다음 주에 당무가 다 차 있으니 내일 가겠다? 이게 당당한 태도입니까? 당당하다면 검찰이 부를 때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가서 내가 붙겠다. 이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다음에 검찰이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이 없어가 내일 부르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검찰도 이게 준비가 필요하죠. 예. 증거가 많아도 이게 질문지를 300쪽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저번에도 질문지가 300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갑자기 온다면 300쪽 어떻게 만들어요? 따라서 저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준비나 시간 때문에 다음 주 조율하는 건데 뭐 내일 출석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특혜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조 변호사님은 뭐 압수수색을 하루에 한 번 어쩌고 했잖아요. 한 번 꼴이다 이런 거. 예.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집을 압수했습니까? 자택.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의원회관이나 대표실 압수했습니까? 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핸드폰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압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검찰은 예우해 준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벌써 집을 털거나 차를 털거나 이게 의원회가 다 털었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배모 씨가 이게 법인카드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만 압수액이 129번 넣은 거 아닙니까? 이런 횟수를 가지고 가게 압수한 걸 본인이 압수액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상당히 예우를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민주당의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당대표직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대표직 내려놔라. 네. 그리고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국회로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의원직 사퇴하겠다. 나의 그 사법 리스크를 개인 자격으로 돌파하겠다. 청렴하고 당당하다라면 당대표와 의원직 사퇴하셔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늘어지고 있는 것을 빨리 신속하게 내년 총선 전에 나의 사법 리스크를 다 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당한 거 아닙니까? 당대표라는 직위 뒤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뒤에 숨어서 지금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2차례 지금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검찰의 소환조사와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반 개인이었다라면 만약에 인신 구속 여부가 일찌감치 결정이 됐다라면 뭐 서울중앙지검이든 수원지검이든 어디서든지 그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이중 그 여당에서는 방탄이라고 하는 방탄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 정말 당당하시다라면 당대표 공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당대표 내려놓으시고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나를 뽑아준 그 지역 구민에게는 미안하지만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검찰에 제발로 걸어가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당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민 최고 이 두 분의 말씀에 반론 또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 뒤에 숨는다라고 공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소환조사 몇 차례 했을 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일정이 있으니 내일 당장 내가 가겠다. 근데 제가 이걸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검찰 입장에선 사실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 압수수색 또는 뭐 충분히 했고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자신만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겠다라고 한다면 전 문 열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좋다. 우리도 다 준비되어 있다. 검찰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검찰이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결정적 단서가 될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알맹이 없이 끝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또는 검찰이 전혀 어떠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무능과 본인들의 준비 부족을 약간 빠져나가고 있는
있는 거죠.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그렇게 그동안 언론에 흘렸던 거 또는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의 정도를 보았을 때 검찰이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받지 못한다라는 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그 배우자가 그 변호인을 해임하고 또 그 8월 8일의 경우에는 법정에까지 나왔던 변호사가 사퇴서를 내고 퇴정해가지고 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못해서 2주 만에 개회된 엊그제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개인적으로 그 고용한 변호인이 없어서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지켜보면 이건 검찰의 무능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한 달 동안 지연이 됐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그 다음 문제다.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것도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의 그 재판이 조금 이상하게 공전되고 있는 건 맞죠. 사실 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해서 이 재판이 지연되도록 막았다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그 측근인 뭐 지역을 대리 관리하는 사람을 만났다곤 하나 그건 역시도 다른 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통화기로 까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화 내용도 요즘은 다 녹음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녹음본을 보게 된다면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지연이 박찬대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자인 백모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 의구심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방해 또는 재판 지연에 그런 그 노력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돼야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셔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뭐 이화영 씨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사법 방해 논란 이게 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그때 말씀들 하셔도 되니까요. 일단 좀 진도 좀 빼겠습니다.